제 삶에서 이 치유원은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공부의 두 가지 큰 영역으로 얘기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고, 또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이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가 다 저는 학교지 고려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일반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좀 미진한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절대자하고의 관계,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학교에서는 종교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꼭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뭔가를 안 하고 끝난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아쉬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가보면 제가 지금 금년으로 교회 생활을 65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는 이유가 뭔가 굉장히 걱정되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뭐 때문에 웃으셨어요? 그러시구나. 교회 생활이라는 게 좀 처음 들어보셨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10달 동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쭉 다닌 게 65년이고,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주택에서 생활했어요. 제 인생에 그게 암흑기인데, 어쨌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6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느꼈던 아쉬움은,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기는 맨 하나님만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고려대학교 가서 심리학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이 두 개가 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불만스럽고 답답했던데 숨통을 터준 데가 우리 정태기 원장님하고 이 크리스천 치유연구원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마음 놓고 그냥 제가 버무려 가지고 사람의 문제하고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실컷 제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 준 데가 이 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월요일 날은 여기 오후에 와서는 일반 과정을 강의하고, 저녁 때는 일로 와가지고 전문 과정을 강의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특강을 강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하나도 저는 그게 힘들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이러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이러한 우리 치유원에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는데, 이게 또 이제 치유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쾌거를 이루셔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이러한 또 하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한 일이구나. 사실 여기 한국의 이 대학이라는 데를 좀 아시면 아실 텐데,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그도 이 강남 한복판에 대학원 대학교가 생긴다는 건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게 이 하나님이 우리 치유원, 그리고 또 정태기 원장님과 그 외 많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크시구나. 이게 정말 귀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제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잠깐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관계에서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조직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건 아실 텐데요. 이분이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의 요체는 종교이고
종교는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문화는 종교의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문화의 가장 핵심은 종교다.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우리 이 글을 한자로 쓰면은요,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이 요자가 이게 마루종자잖아요. 마루종. 으뜸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건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가르침은 종교다. 인간의 핵심은 종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활동의 가장 핵심은 종교인데, 이 종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각각의 문화의 옷을 입고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하고 종교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20세기를 대표하는 폴 틸리히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치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핵심에 한국적 문화가 그 정서가 깔려 있다. 이게 이 치운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려대학교에 안암 학사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기숙사 사감장을 한 2년을 지낸 적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 밥이 예술입니다. 이 기숙사 밥. 근데 그 기숙사 밥이 예술이라는 거는요, 기숙사 밥이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숙사 밥은 참 맛이 없습니다. 여기 혹시 기숙사 밥을 좀 드셔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기숙사 밥이 예술인 이유는요, 맛은 없어요. 근데 누구도 먹을 수는 있어. 여기 아주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누구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예술이야. 이게 기숙사 밥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온 분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우리 정태기 총장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여기 맛없는 분 많을 거야, 여기.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게 그 지역에 굉장히 좌우되는 음식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김치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집 김치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표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다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어머니가 해준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한국 김치의 맛이다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숙사 밥은 누구든지 먹어도 되지만 누구도 맛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 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상담의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는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분들이 역시 대학원 다니니까 눈치는 뻔해가지고 답이 뭘까 하는 걸 금방 알고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국적이 좀 애매하고 이게 전혀 맛은 없는데 흉내는 냈는데 우리한테 딱 안 맞는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아니 뭐 언짢은 거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으신 분인데 뭐 언짢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저 군인 출신이에요? 하여튼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물들을 다 모으셨나 봐. 응?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세계 상담학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가자. 상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미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상담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 이상한 데가 있냐?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내일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로 좀 바꾸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상담에 대한 이제 정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문화에 맞는 상담을 우리가 하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 상담의 이론이나 기법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자기 문화에 맞는 이러한 상담을 하자. 이게 이제 크게 그 지금 상담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하고 상담하고 겹쳐가지고 요즘에 큰 이제 상담의 한 흐름이 문화 상담. 여기다가 이제 문화가 여러 있다 그러면 다문화 상담. 이렇게 이제 문화가 붙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맞는 어떤 상담이나 치유를 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상담법이 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점점 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서양 문화하고 여기 있군요. 서양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또는 동양 문화를 그냥 대칭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서양 문화는 대표적으로 개인주의 문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다.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하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동양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집단주의 문화라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관계 중심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대칭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게 나죠, 나. 나가 제일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이 영어를 보면 내가 아닌 건 다 너지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아니면 다 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하나님도 영어는 you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설왕설래하는데 그래서 이 나를 대표하는 이 I가 이게 초기 때 영어를 배울 때 보면 문장 안으로 들어가도 유일하게 대문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틀려가지고 욕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나지 않나요? 이 I는 유일하게 문장 안으로 들어가도 항상 대문자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서양 문화인데 이러한 서양 문화에서는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개념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나를 알고 인간을 안다 하는 이 핵심 개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서양식의 심리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양의 모든 인간 이해는 어디로부터 어떤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로 꼽으면 그리스 철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BC 몇천 년 전에부터 이제 철학을 했는데 이 그 그리스 철학을 한마디로 딱 그 목적을 정의하면 뭔가요? 철학의 목적. 하나로 딱 얘기하면. 예? 뭐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know yourself.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그 you가 생략이 되고 너 자신을 알아라.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셀프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나를 구성을 하고 있다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서양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학문에 또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적 탐구의 가장 핵심은 나는 누구일까 하고 나를 알아내는 건데, 그 얘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 1에서부터 10계명 중에 1에서부터 4가지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인간들끼리의 이제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인간끼리 하는 계명 중에 5번째가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인간끼리 하는 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아주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태어난다면 그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10계명에 예를 들면 계속 숨 쉬어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 그건 안 해도 다 숨 쉬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10개밖에 못하는 그렇게 중요한 10개 추리는데, 그 중에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다 도둑놈 심보가 있다는 얘기고, 또는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건 뭐예요? 그거 우리 마음 깊은 데는 다 있다는 거죠. 뭐 깊은 데도 아니라 얕은 데도 있다는 그걸 우리가 겨우 참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으려고 도덕까지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와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안 걸리고 틈만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도 지옥만 안 간 자신이 있다면, 그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인간이 없다는 게 이런 얘기를 못해서 답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인간다운 얘기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이 뭔가 하는 것도 되는데, 전혀 이런 얘기를 못하고 갑자기 그 교회 문만 들어오면 아주 그 성스러운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제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는데도 장로 못 된 이유야.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맘 놓고 하니까 장로를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사는데, 그래도 나를 안 무시해 준 게 우리 치유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 오라 그러면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 대신 우리 집사람이 장로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캐톨릭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난 다 맞대는 걸 우리 집사람 보면 아는데,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장로고 나는 계속 그냥 감리교 권사로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걸어서 한 200m 가면 요 방배동 요 내방역에서 대각선으로 바로 저기 가면 시원감리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가서 내가 굉장히 장로 앉아서 섭섭하다고 얘기하다고 얘기 좀 가서 해주세요. 근데 자, 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너는, yourself는 사실은 네가 원래 알고 있는 본래 너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점점 네 원래 모습에 맞게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나가라. 좀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니까 매일 십자가에다 못 박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진짜 네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를 알 거다 하는 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셀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 자기라고 하는 거가 제일 이 심리학하고 관계되는 이 계통에서 단어가 많아요. 그렇죠? 이 자기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사는 게 뭐냐? 자기 실현이다. 이때도 자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존심, 자긍심, 모든 데서 전부 다 이 셀프라고 하는 거를 놓고 여기에다가 하이픈을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간다 이거야. 제가 그 집에서 그냥 조그맣게 보는 요 손에 들고 다니는 영어 사전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한 200여 개가 되더라고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 이 영어의 개념에서는 이 셀프를 알지 못하면 철학이나 심리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이 나라고 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데서부터 모든 이런 철학이나 심리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 셀프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서양 사람들이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게 정답이 나와요. 이 셀프라고 하는 이 특징이 제일 먼저가 뭔가요?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이것의 자기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첫째가 뭐냐면 독특화되는 개념이에요. 독특화되는 거. 이 서양 애들한테 있어서 이 셀프의 개념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 제일 먼저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을 이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개념. 나하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나 홀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이게 셀프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게 생물학적 의미가 말고 심리적인 의미로 죽는다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하고 다를 때 사는 거고 내가 남하고 하나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남하고 나하고가 같다라는 개념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달라고 독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 그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그 공휴일이 뭐예요? 에이, 예수쟁이라는 거 아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 제일 커요. 독립기념일이지. 이게 7월 4일. 그러니까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에는 미국 전역에서 큰 도시, 작은 도시에서 이 폭죽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독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독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독립이 되지 않으면 독특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발휘가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지 나의 독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 서양 심리학을 배우면서 서양에서 제일 바람직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립적이다 이런 개념이 꼭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튄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독립적이어야 되려고 그러게 되면 세 번째는 자율적이어야 돼요.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결정을 내가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이 정신병 중에 이 경계선 장애가 아주 중요해요. 너하고 나하고가 구별이 분명해야 돼. 한국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얘네들 눈으로는 경계선 장애야. 이게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홀로 기능해야 돼요. 스스로 기능을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셀프의 속성이에요. 자기의 속성이야.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현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실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내가 남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걸 끊임없이 얘네들은 이거를 탐구해야 되고 너하고 나하고가 다른 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서양의 심리학에서 잘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벌써 꽤 된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겟돈. 그 영화 뭔지 아시나요? 브루스 이제 지구를 향해서 큰 지금 이제 행성이 다가오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지구하고 부닥치게 되면 지구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막 이제 의논하다가 그 행성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행성을 폭파시키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폭파하러 이제 우주선 2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우주선을 끌고 올라가는 대표가 저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비행선 이름이 2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올라가는데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비행선이 2개가 올라가는데 그 비행선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공부만 하시니까는 영화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으시지. 그 첫째가 뭐냐면 프리덤, 자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인디펜던스, 독립. 그러니까 서양,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 2개를 꼽으라 그러면 자유와 독립이야. 왜 자유와 독립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제 우리도 그걸 본땄긴 하지만 미국 대학교의 교수 중에 정교수가 되면 이제 정년 보장을 받는단 말이죠. 테뉴어라는 걸 받거든요. 근데 그 테뉴어를 왜 받느냐 하면 테뉴어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테뉴어를 받은 교수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구 내용을 통해서 대학에서 쫓겨나지 못하게 됐다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테뉴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뉴어 받을 때까지는 지도교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테뉴어를 받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나의 사상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교수직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테뉴어를 왜 줘요? 테뉴어를 줘야지만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학의 본질이야. 대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문과대학을 우리가 문과대학이라고 번역하는 걸 영어로 리버럴 아츠예요. 그러니까 문과의 앞에 붙는 게 뭐가 붙어야 돼요? 리버럴 해야 돼. 리버럴 해야 돼요. 그런데 리버럴 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그분의 생각에 맞으면 교수로 놔두고 본인 생각에 안 맞는 이야기라면 교수직에서 쫓아난다 하게 되면 그 학교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는 전부 다 이 학교에 제일 파워를 쥐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맞는 아류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이 발전하려고 하게 되면 테뉴어를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학문이 발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가끔 가다가 이 신문에 나는 걸 보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수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그 대학에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학이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대학은 죽어요.
이 우리나라의 그 종교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게 조금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몰아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야. 아, 이거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장로를 안 주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장로를 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면 떡을 탁 먹여줘야 돼. 그 입을 그냥 놔두니까 근질근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잘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양의 모든 거기에는 자유, 독립 이렇게 되고, 자유가 없다는 거, 내가 독립이 안 됐다는 거는 이미 나는 죽은 상태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게 패트릭 헨리잖아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인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남하고 다른 너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지금 영어를 배우실 때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때 이제 스탠다드 잉글리시라는 건데, I'm John, you are Mary 이런 거 혹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처음 이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책에는 이제 비슷한 게 I'm Tom, 이제 you are Jane, 이제 이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영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존이나 메리나 이런 걸 갖다 이 개 이름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았어요? 존, 메리. 자, 그런데 얘네들한테 있어서는 이 존이나 이 메리냐 하는 이름, 너는 누구니?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존은 존답게, 메리는 메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존은 당연히 탐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동양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제일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자국 국민들을 가리키는 게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거기 1학년 1학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이 1학년 1학기 국어책에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신가요? 네? 우리들은 1학년. 어머니, 아버지. 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 너, 우리야. 이게 초등학교 아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제일 먼저 국어를 알려줄 때 나, 너, 우리예요. 그러면 나는 뭐 어쩌다는 거야? 어쩐 게 없지. 너도 어쩐 게 없지. 왜? 나하고 너하고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해.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도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게 나인 서양 애들하고,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에서 온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자꾸 알려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술 마시는 얘기에서 좀 죄송한데요. 그 서양 애들이 사용하는 그 알코올리즘 척도가 있어요. 이제 알코올리즘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척도가 있는데,
이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리즘 척도를 고려대학교 와가지고 남학생들한테 하면 태반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 왜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기준이 문화마다 다른데 이거를 미국의 문화에서 나왔던 알코올 중독 척도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서 술 좀 먹는 데는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술 좀 먹는 데는 사람들이 대개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보이는 증상을 보여요? 안 보여. 그럼 뭐야? 그거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에서 나온 걸 한국 사람들한테 갖고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의 차이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서양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빨리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한국에 있는 대학의 모든 대부분의 교수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파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격 심리학 그러면 프로이트니 융이니 뭐 그다음에 로저스니 뭐 이제 이런 이제 이론들을 배울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태어난 게. 그리고 이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60년대, 50년대 이후야.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5,000년이나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 5,000년 한반도에서 살아오는 우리 조상들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건 어떤 거고 만약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우리도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5,000년 지내다가 프로이드 태어날 때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한국의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의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모르세요? 홍익인간? 단군시나 뭐 이런 거. 우리 조상이 무슨 뭐 마누린 거 먹었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그 이 문화민족인데 당연히 그러면 문화민족이면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왜 서양의 문화에서 배태된 인간관이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한국 사람, 한국 문화에 제일 맞는 어떤 상담법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기숙사 밥처럼 누가 먹어도 맛없는 거, 그러나 안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밥이 아니라 요걸 딱 먹으면 아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이런 이제 그러한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게 맞는 상담의 이론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우리 여기 대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라는 게 다 이게 형식은 서양 것 그대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 한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겉으로는 자꾸 서양 걸 갖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있다 11월 달에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11월 달에 하는 건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걔네들이 11월 달에 처음 추수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때 추수감사절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고 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고 이렇게 되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보고 넓은 들에 가봐. 거기 황금 물결 이루고 있나?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 간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바쁜데 한강 건너가면 안 되나? 꼭 요단강을 가야 되나?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요단강 가니까 우리가 죽어서라도 성지순례 한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왕이면 그냥 우리도 이제 한강 건너가도 되지 않아요? 그걸 꼭 그 11월 달에 이미 다 곡식 다 걷어가지고 황량한 그걸 바라보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고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나요? 한 200년 이제 걔네들이 우리한테 기독교를 전달해 줬으니까 그냥 예의상 한 200년 지켜줬으면 이제 우리도 이제 바꿔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단이거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 문화하고 안 맞는 이 서구적인 거에 젖어 있는가. 그리고 마치 그 걔네들 거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앞선 공부고 우리들은 원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시대착오적이고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미신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는 미국식으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교가 되잖아요.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야.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이분은 나의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야. 얼마나 우리가 무의식적 소망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민족인가 알겠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꼭 모든 게 우리는 우리로 살아요. 우리로. 자, 그래서 이 우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제일 인간을 이해할 때 제일 바람직할 걸까요? 이 미국의 이 셀프에 해당하는 이 개념, 우리가 한국에서 또는 동양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되는 개념, 그게 서양의 이 셀프에 해당하는 개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적으로 나오면 너무나 우리가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개념을 아티큘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설마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 뭔가 학문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래도 일반 사람이 모르는 걸 뭘 알아야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쉽게 사용하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딴 동네에서 찾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한다면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한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놓고 한번 짧은 글 짓기를 해보세요. 마음. 그렇죠. 마음이 넓다. 그 사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 반대는 참 그 새끼 속이 좁은 새끼야.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 그거는 어떤 사람의 그 성격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마음이 곱다. 이것도 인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고와요. 또는 네 마음대로 해. 이럴 때는 의지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또는 내 마음이 많이 아파. 마음이 아파요. 또는 너는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굉장히 이 마음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내가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을 하거나 이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많은 영역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로 쓰면 뭐죠? 마음 심자잖아요. 심자. 이 그 한자에 심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리학이잖아요. 딴 데 찾지 말고 심리학. 마음의 이치를 찾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말 안 해도 통해. 이심전심으로. 그 다음에 이 심자가 따로 있는 거, 뭐 이 인간의 의지할 때 의자도 여기 들어가고 뜻지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심자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하이픈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마음심 변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또 엄청나게 나오죠.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 정, 그 다음에 한, 이게 전부 다 앞에 마음심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에 하이픈을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듯이 동양에서는 이 마음심자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동양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리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마음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내야 돼. 그건 마치 서양 사람들의 심리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듯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동양 사람도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그 불교 얘기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해인사에서 묵었는데 100년암에 어떤 분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질문을 했대요. 그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모든 불경을 다 모아놨다. 지금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망설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심자. 모든 불교의 이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마음심자 위에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이제 원효대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세상만사 일체 유심조라는 거. 세상 탐남만상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방황할 때 야, 이 녀석아 이제는 마음 좀 잡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마음을 좀 잡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건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무릇 여러 가지 중에서 잡아야 될 게 뭐야? 네 마음을 잡아야 돼.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양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이거를 이 조선조의 유명한 퇴계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심학이야. 심학. 그러니까 동양적, 한국적 의미에서의 심리학을 하려면 이제 심학부터 떼고 들어가야 돼.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의 기능이 뭐고 이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한국적인 심리학, 한국적인 상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 심리학의 일반적인 교육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프로이트니 융이니 아들러니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이 아들러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 한국의 이 선구자들이 생각했던 마음의 개념에 대한 책은 안 팔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그 교사들이 굉장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걸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거를 찾아내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와서 신선하게 들리고 좀 의아하게 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 한국의 문화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부인이 아니라 우리 부인이라고 살아가는 이 폭넓은 마음을 가진 한민족 이거를 이해하지 않아가지고는 도저히 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봐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써놨으니까 여기하고 한번 대칭을 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경계가 분명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위주인데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인자가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너하고 나하고가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등을 서로 맞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너하고 나하고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등을 맞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양적 인간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적 인간관, 그리고 서양의 심리학은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고, 한국의 인간관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이렇게 부를 때 사람 인자에다가 이 간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간자죠? 사이 간자예요. 그럼 사람하고 사이는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둘이 있다, 이게 뭐죠? 어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 있는 게 어질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모든 게,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항상 너하고 같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이런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너하고 나하고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으려면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하나.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죠.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는 남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여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간관이고 인간관계의 요체예요. 그러려면 마음은 서로 기본적으로 통해야 돼. 네? 마음은 통해야 돼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너하고 나하고가 독특하면 마음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가 독특한 면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데,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공통점이고 여기는 나고 여기는 너면, 서양 사람들은 어느 걸 중심으로 자기를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너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너하고 나하고 같은 부분. 너하고 나하고 같은 부분. 그래서 없으면 찾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커져가야 돼요.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고향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자꾸 맞춰가가지고 결국은 찾아내야 돼. 아주 이게 찾아내야 되는 게 나중에는 발가락이 닮은 것까지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통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독립적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우리는 상호 서로 의존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경계가 분명하면 안 돼요. 니네가 없어야 돼. 이게 우리가 음식 먹는데도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우리가 찌개를 먹거나 그 양푼에 밥 비벼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서양 애들이 보면 아주 놀랍죠. 어떻게 그걸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다 같이 먹냐?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같이 못 먹겠어. 나는 이걸 내 거로 그냥 따로 먹을래. 위생적이야,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아, 얘 참 굉장히 위생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이 새끼하고는 세상을 못 놀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다 이게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하나 먹고 기다리면 또 고기 한 덩어리 주고, 그거 먹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면 물 먹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김치 주고, 김치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밥 주고, 밥 다 먹은 다음에 국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쫙 차려가지고 밥을 국에다 탁 말아가지고 한 숟가락 딱 뜬 다음에 거기다가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입으로 딱 갖고 갔을 때 그 오묘한 맛. 요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먹을 때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이 맛.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국에다 말아주는 게 기본이고, 요거를 싫다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따로 국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야, 기본. 기본은 말아 들어오는 거고, 그게 자꾸 싫다는 놈을 위해서는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음식으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이 뭐예요?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 비빔밥이 어떤 밥이에요? 그냥 찬장에 있던 거 다 이렇게 남은 거, 상하기 직전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 갖다 이렇게 비벼주는데, 요게 상한을 경계에 있으니까 냄새가 좀 날 것 같으니까 냄새를 못 맡게 여기다가 고추장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입맛을 마비시켜. 그래도 후각이 남아있으니까 후각까지 마비시켜야 돼. 참기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비벼 놓으면, 요게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요게 아주 구별이 안 되게 비벼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요리를 서양 사람들이 배울 때 아주 힘든 게 뭐죠? 갖은 양념을 이런 거. 갖은 양념이 뭐예요? 갖은 양념의 정의는 뭐예요? 찬장에 있는 거라는 뜻이지. 찬장에 다 갖다 해가지고 적당히 비벼. 적당히 비벼가지고 먹어요. 이게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남하고 같이 협조하고 좀 양보하고,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같이 이거를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적 문화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놀러 가서도 예를 들면 남편이, 자, 요거는 당신 수저고 요거는 내 수저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서로 요거를 구별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느낌이 싸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우리는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가까워도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의 이론은 어떤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나요? 니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같으려고 그래봐야 같을 수가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남하고 다른 자기의 독특한 점을 드러내고 개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아요. 긍지가 높아, 자긍심.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 이 자긍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긍심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자식을 칭찬할 때도 이 I'm proud of you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여기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어렸을 때 그 공부 잘했다고 그 어머니가 동네 분들 앞에서 나는 얘가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애지. 지도 편달을 바라고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항상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이런 느낌을,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이거는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혼자 살아야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결정 내려야 되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적 정서는 뭘까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살아가면 외롭지요. 또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이 많이 느끼는 정서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이 임상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연구되는 감정이 무슨 감정이에요? 불안이야. 불안, 두려움. 혼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그래서 이 심리 검사 중에 그 불안 검사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불안하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내가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요, 사시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을 느끼고 사세요?
나는 별로 불안한 거 모르겠는데 언제 불안하냐면 상담 받으러 갔는데 불안하냐고 물어볼 때부터 불안해져. 나는 별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못 느끼는 뭔가 좀 둔감한 사람인가?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불안해지지. 우리는 불안할 별로 생각을 안 해. 왜? 언제 우리가 혼자 있어 보는 적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항상 우리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을 전부 다 친척화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없이 전부 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살고, 그냥 그 가게 앞에, 학교 앞에 가게 앞에 지나갈 때 이모집 고모집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가 불안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깔린 게 고모고 깔린 게 이모인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임상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거를 공부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없애주느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의 이런 정서,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정서는 뭔가요? 우리나라 좋은 정서는, 그거는 얘네들이 아쉬운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게 뭐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뛰어나요.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이냐 하면 안보 불감증이야. 전혀 우리는 걱정 안 해. 안전 불감증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고 내가 외롭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독특하게 살았다는 거, 이 프라이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는 제일 작은 차 이름이 프라이드 아니야. 그거 타고 다니면서 누가 프라이드를 느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무시당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제일 부적 정서는 뭘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항상 우리는 하나야. 근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나하고 하나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올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배신감. 또 그러니까 그 감정이 한국 사람들의 핵심 부적 감정이야. 그 감정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개 부적 정서를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느끼느냐면 나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제일 부적 정서를 많이 느껴요. 살아가면서 나를 제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옆에 있는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 사람, 멀리도 안 가고 저녁마다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는 이 사람들,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이 왼수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문득 이 인간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이 감정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핵심 감정이에요. 그러면 서양 애들이 자기네들이 느끼는 이거를 핵심 감정을 치유해 주는 것이 임상 상담이나 치유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핵심 부적 감정이 뭐냐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지 한국적 상담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는 오늘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분명해. 불안은 아니야. 우울도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우울한 게 아니야. 억울하지.
우울한 거하고 억울한 거는 다른 거예요. 우울한 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우울한 거고, 억울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울이 억울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자기 밑바닥에 있는 그 부적 정서를 드러내는 데가 이 치유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부적 감정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니면 누구한테 같이 있다가 받은 상처야? 그렇죠. 저는 뭐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지금 이 뭐 부적 정서를 야기시키는 건 없잖아요. 뭐 정 기분 나쁘면 우리가 이제 한 10분 있다 헤어질 텐데, 그리고 10분 있다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평생 안 만날 수 있다는 기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누구를 제일 힘들게 해요?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라고 우리가 믿도록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든데, 그 힘듦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닌 거야. 최근에 어떤 그 젊은 남편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너를 사랑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 찍었대.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아이 참.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러한 이 섭섭함,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부적 정서를 통틀어서 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많은 병이 뭐예요? 화병이야. 화병. 이 화병은 이 1995년에 나온 DSM-4에 화병이라고 우리말로 병명이 올라 있다는 거 아시죠? 화병. 그리고 이거는 그 컬처 바운드 신드롬에 있거든요.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는 건 문화와 영향이 있다는 거야. 문화와 영향이 있다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특별히 화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화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는 이 화를 풀어주는 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삐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삐지는 감정. 그 다음에 두고 보자. 억울하다 할 때 두고 보자 이런 감정. 두고 보자는 게 다음에 보자는 게 see you later잖아요. 이게 그때 이 see you later가 우리가 얘기하는 두고 보자 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게 불화가 두 개가. 불화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덩어리가 있는 게 불화잖아요. 우리가 화가 난다, 이 삐졌다, 또는 이 섭섭하다, 이런 모든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에 불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속이 타들어가. 왜냐하면 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이걸 뒤집어서 우리 속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미 새까맣게 다 탔어. 우리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이 불화자가 두 개 있다는 건 항상 불이 나 있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화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화나면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 말씀 원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담자야. 그러니까 이 담자 안에 동양적 인간관, 마음이 병들어가는 원인, 이걸 풀어야 되는 방법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담자 안에. 그런데 내가 혼자서 화가 난다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웃고 울고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네, 미쳤다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가 이러면 아주 차라리 꽃을 꽂아라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걸 옆에서 누가 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서로 상처 하나가 붙는다 이거야. 서로 해주는 거 서로.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다. 이게 가장 한국적인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상담의 정의예요. 이걸 무슨 그 복잡하게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밑바닥에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깔린 디피니션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는 부적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양의 우리 이 지혜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문자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 때 우리는 그때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공부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겸손하게 하는데 그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다른 걸 해서 그래. 저는 칼국수를 좋아해서 이제 명동 칼국수를 좋아하는데요. 그 명동 칼국수 집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입니다.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첫 번째로 맛있는 집이 어디야? 네 집이야. 너희 집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와서 나올 때는 우리 집이 두 번째 맛있는 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제 집 밖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먹는 거는 잠깐 멈추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해주는 집밥의 맛있음을 한번 보는 이제 다시 이 마음을 가져야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5,000년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이 역사 민족으로서 우리 거에 딱 맞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화가 계속 있다가 굳어져 가지고 이걸 보자기로 감싸면 한이 되는 거예요. 한. 그래서 이 한을 풀으려면 엄청나게 통곡과 울부짖음이 나와야지만 이 속에 있던 거 나온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이 내담자 라포를 형성하고 말로 해준다 이래가지고 돼요?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방식은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제일 해가는 상담법 중에 하나가 이 치유원에서 영성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왜 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우리 치유 그 대학원 대학교가 굉장히 귀한 곳인가 하는 걸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는 게 다 처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불러야만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재밌게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